백미러 너머로 뒷좌석 여성 승객의 표정을 훔쳐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창밖을 보고 있는지, 제 쪽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며칠 전 일 이후로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굴어야 하는지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30년 전 저는 누군가의 팀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후배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익숙했고 거래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승객 한 명 태우는 것도 두렵습니다. 허리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워서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적지까지 아무 말 없이 가기를,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985년에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8살 지방대 출신이었지만 운 좋게 영업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경남 지역 영업소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거래처 공장을 돌며 부품 납품 일정을 조율하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해결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담당자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몇 번 포상도 받았고 40대 중반에는 서울 본사 영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50대 초반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후배 12명을 관리하며 전국 영업망을 총괄했습니다. 아내는 은행원이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은 평생 2번 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빠듯했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이었고 저도 성실했고 가족도 평범했습니다. 망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2022년 5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55세 이상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57세였습니다. 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30년을 함께한 회사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57세에 다시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같은 업종 경쟁사에서는 나이가 많다며 거절했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퇴직금을 까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 경험도 없고요. 자영업은 요즘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인터넷에서 개인 택시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허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였습니다. 서울은 1억 2천만 원, 제주는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궁금해서 커뮤니티를 찾아봤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 수입 가능합니다. 저는 연 6천만 원 찍었어요.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면허 1억 원, 차량 3천만 원, 기타 비용 1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월 400만 원씩 벌면 연 4,800만 원, 운영비 빼고 순수익 3천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3년이면 투자금 회수, 그 이유는 순수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전국을 누비며 영업했던 경험, 서울 거리는 골목길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하는 일도 익숙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면허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당신 운전 경력도 있고 길도 잘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 제한도 없다잖아요. 2022년 7월 면허 중개업체를 통해 강남구 개인 택시 면허를 1억 2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은 신형 그랜저로 3,200만 원에 샀습니다. 등록비와 보험료까지 합쳐서 정확히 1억 4,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운전 자격 시험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노려서 강남과 여의도를 오가며 운행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지리 감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빠른 길을 찾아서 승객들이 만족해했습니다. 기사님, 길을 정말 잘 아시네요.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게 이 길을 다녔습니다. 영업일로요. 첫 달 순수익이 3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3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셋째 달에는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요령이 생기니까 효율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승객을 내려주고 나서 다음 콜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다음 손님이 탔는데 10분, 15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앞뒤로 택시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택시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같은 시기에 시작한 동년배 기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대기 시간이 길어졌어요. 봄이라 그런가? 날씨 좋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달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월 순수익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국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 급증, 과잉 공급 우려. 기사를 읽어보니 작년 대비 신규 면허 발급이 4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퇴직자들과 폐업 자영업자들이 택시업계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예전 팀장 시절처럼 숫자로 관리하고 통제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운행 시간을 늘리고 효율적인 동선을 짜고 성실하게 일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2023년 4월 월 매출이 4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운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다시 1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늘린다고 매출이 비례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택시가 넘쳐났고 승객은 그대로였습니다. 5월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입니다. 운전 시간을 줄이셔야 해요. 하지만 운전 시간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면 수입이 더 떨어질 테니까요.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계속 운전했습니다. 6월 어느 오후 강남역 근처에서 승객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를 물었는데 뒷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고개를 돌려보니 예전 회사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차장이 되어 있을 나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받을 때 후배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반말하던 후배였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백미러로 보면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7월부터는 밤시간 운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술 취한 승객들 때문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차 안에서 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7세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 시간 할증을 포기하니 수입이 더 줄었습니다. 8월 순수익이 1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당신도 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마트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해서 월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9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으면 석 달은 운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석 달간 수입이 끊기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술은 미뤘습니다. 진통제를 더 많이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건강도, 돈도, 자존심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술 취한 남자 승객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일산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서 계속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시발 족같은 새끼. 욕설이 섞인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참고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산에 거의 다 와서 승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택시. 여기 아닌데? 내비게이션 따라온 건데요. 목적지 주소 맞죠? 아, 시발 다른 데래. 여기 아니라고. 조금 전에 알려주신 주소 맞는데요. 손님 진정하시고요. 진정은 무슨 게 진정. 네가 길을 잘못 온 거잖아. 돈은 여기까지만 낼 거야. 승객은 요금의 절반만 던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항의하려고 했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팀장으로 일하며 후배들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먹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퇴근하세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영업할 때는 거래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승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회사 일이 많으시죠? 연말이라.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요. 승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니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거리감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이틀 뒤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희롱 관련 신고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화했을 뿐인데요. 승객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화하려던 것뿐이었다고 30년간 사람들과 일해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에서는 일주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희롱 신고를 받은 기사라는 낙인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운행을 시작했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승객이 무서워졌습니다. 특히 여성 승객을 태울 때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승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스마트폰으로 뭔가 적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던 습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목적지만 묻고 도착하면 요금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6시간만 운전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운전할 체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사람은 계속 무서웠습니다.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이 주 생계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팀장 출신이라는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 6시간만 택시를 운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대만 일합니다. 월 수입은 120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만 있기 싫어서 나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월 180만 원을 법니다. 우리 부부 수입을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식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삽니다. 차량 할부금은 아내 수입으로 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면허를 팔려고 해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면허 가격이 비싸다는 건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른 것 뿐이었습니다. 과잉 공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면 그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영업 경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와 승객과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친절이라고 생각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고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수술은 엄두도 못 냅니다. 수술비도 문제지만 회복 기간 동안의 수입 공백이 두렵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자존심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자부심이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예전 후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들으며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격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 시장은 이미 끝난 겁니다. 체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50대 후반의 몸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젊을 때 할 수 있었던 일도 나이 들면 버티기 힘듭니다. 사람 대하는 일이 익숙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관계가 달라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몸을 망가뜨리면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택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백미러로 승객을 살피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하며 목적지까지 조용히 운전합니다. 팀장이었던 과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버티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